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요. 저를 천국에도 또 지옥에도 살게 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비록 끝이 해피엔딩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통쾌한 사이다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박힌 사람이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죠.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집에서 술만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일을 해 식구들을 부양하긴커녕 늘 잔뜩 취한 채로 엄마나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죠. 집안 물건을 내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심할 땐 손찌검까지 했네요. 엄마가 정성껏 차린 밥상도 반찬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뒤엎기 일쑤였죠. 반찬이 이게 뭐야? 순 풀떼기뿐이잖아. 미안해요 여보.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장을 못 봤어요. 내일 정육점 가서 당신 좋아하는 돼지고기 사올 테니까. 시끄러! 하늘 같은 서방이 말하는데 어디 감히 핑계를 대? 일이 늦게 끝나서 뭐?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떨어? 지금 내가 일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내 말 좀 곡해하지 말고 들어요. 이게 어디 언성을 높여?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고 반찬 그릇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엄마는 반사적으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애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승리 다칠 뻔했잖아요. 딸년 좀 다치면 어때서? 인연도 알아야지. 지혜미가 남편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짝! 날카로운 파멸음과 함께 엄마의 뺨이 돌아갔어요. 엄마는 악소리를 내면서 제 앞으로 쓰러졌고 그러면서도 제게 소리쳤죠. 승미야,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 얼른. 엄마, 방에 들어가라니까. 엄마 말 안 들려? 엄마의 필사적인 외침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허둥지둥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귀를 틀어막는 것밖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맞서 엄마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전 너무 어리고 약했죠. 그런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싫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버지가 끔찍하고 증오스러웠죠.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들거나 나가버렸고요. 뒤늦게 방 안으로 들어온 엄마가 절 끌어안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그럼 전 말없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삼켰죠.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 엄마는 괜찮아? 그럼 엄마야 당연히 괜찮지. 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놈의 술이 웬수지.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옹호하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 시대 여자들에게 무슨 다른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든 가정폭력을 저지르든 그저 하나뿐인 서방인이 참고 살아야 한다고, 그게 아내 된 도리라고 여겼던 시절이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해도 그저 술기운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을 부르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깨달았거든요. 남자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란 걸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분명 어딘가엔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는 행운 같은 건 제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며 늘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난 절대 이런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아니, 아예 연애 자체를 안 할 거야. 남자란 존재는 믿을 수가 없어. 나를 파먹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남성 혐오로 가득 찬 제 앞에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날 줄은 말이죠.
당시 저는 꽃다운 20대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제조회사에 막 격리로 취업한 상태였어요. 그쯤에 저와 엄마를 괴롭히던 아버지는 세상에 없었어요. 한겨울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죠. 솔직히 슬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오히려 후련하고 기뻤네요. 엄마도 말은 안 해도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어쨌든 또래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탓일까요? 아니면 불우했던 가정 환경 때문일까요? 전 나름 철이 일찍 든 상태였어요. 하루빨리 돈을 모아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 작은 집이나마 장만해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게 유일한 꿈이었죠. 그래서 회사에서 자진해서 야근이나 특근을 도맡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직장 상사가 그런 저를 유난히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승민 씨, 오늘 또 야근이야? 지난주에도 내내 야근이었으면서. 아무리 젊어도 계속 그렇게 몸 막 굴리면 안 돼. 쉬엄쉬엄 해야지. 네, 걱정 마세요. 틈틈이 잘 쉬고 있어요. 쉬고 있긴. 또 저녁 굶었지? 아, 그게... 그놈의 다이어트 좀 때려쳐. 승민 씨가 뺄 살이 어딨다고 그래. 사실 다이어트는 핑계였어요. 회사에서 따로 야근 식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 굶는 거였죠. 도시락을 싸고 싶어도 그 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자는 게 이득이다 싶었고요. 어쨌든 상사는 저녁도 굶어가면서 일하는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언젠가부터 제가 야근을 할 때면 슬그머니 다가와 김밥이나 빵 같은 걸 내밀더군요. 이거 먹으면서 해. 아니요, 괜찮아요. 부장님 드세요. 전 제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알아서 안 먹으니까 그렇지. 내 거 사면서 그냥 같이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상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부담이 안 되겠어요. 처음엔 미안해서 몇 번 거절했어요. 하지만 상사는 그럴 때마다 진짜 승민씨 자꾸 정없이 왜 이래. 내가 뭐 몇십만 원짜리 금덩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김밥인데. 이거 안 먹으면 나 삐진다 하면서 억지로 제 손에 김밥을 쥐어주곤 했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먹게 되더라고요. 대신 너무 얻어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저도 커피를 산다든가 초콜릿이나 껌 같은 가벼운 간식을 준다든가 하게 됐죠. 그렇게 음식을 주고받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보다는 상사와 더 말을 자주 섞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상사가 커피엔 시럽을 넣고 껌보단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달달한 간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상사에게 별다른 감정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혼자 남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온통 깜깜해졌어요.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였죠.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두꺼비 집을 내리고 엄마와 제게 라이터를 들이밀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이었죠. 개집년들이 어디 똘똘 뭉쳐서 나를 개무시해? 진짜 한번 죽어볼래? 이 집 다 불태우고 같이 죽을까? 어차피 나 삶에 미련 없는 사람이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엄마의 애원에도 아버지는 라이터 불을 껐다 켰다 하며 저와 엄마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급기야 엄마의 머리카락이 불이 붙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 엄마가 진짜로 불에 타버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미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걸까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불이 꺼진 조용한 사무실에서 오로지 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리는 듯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승미씨? 거기서 뭐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상사가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갑자기 불이 꺼져서... 정전이 된 것 같아. 놀랐구나. 괜찮아? 어디 다친 건 아니지? 전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마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을 거예요. 상사는 그런 절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쓰다듬었죠. 왜 그래? 무서워서 그래? 괜찮으니까 천천히 숨 쉬어봐, 응?
네. 저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러자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는 게 느껴졌죠. 그런 제 상태를 보고 괜찮다고 판단한 걸까요? 상사가 제게서 몸을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 내가 경비실 내려가서 언제 복구되는지 물어보고 올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상사가 절 두고 떠나려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상사를 붙잡고 말았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자 상사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상사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가지 마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가지 마세요, 부장님. 그래, 알겠어.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놀란 듯 보이던 상사는 이내 제 곁으로 다가와 다시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퍼지기 시작했죠. 승미 씨, 이제 보니 아주 겁쟁이구나. 제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지 상사가 농담을 던졌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린 것도 잠시. 상사가 뒤이어 놀라운 말을 했죠. 난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내가 승미 씨 지켜줘야겠어.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보는 상사의 두 눈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보던 상사가 어느새 손을 위로 올려 제 얼굴을 감쌌고요. 그대로 가까이 다가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죠. 어둠 속에서 그렇게 저는 직장 상사와 첫 키스를 했네요. 그날 정전은 10분 만에 해결됐지만 저에겐 그 10분이 너무나도 길고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참 이상하죠? 평생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믿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뭐 특별할 것 없는 연애였지만 참 행복했어요. 남자친구와 퇴근길에 사람들 눈을 피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도,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죠. 그 사람은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어요. 술을 싫어해서 회식 때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요. 늘 다정다감해서 목소리 한번 높이는 법이 없었죠. 식당 사장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마음에 꼭 들었네요.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 없는 제게 그 사람은 처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죠. 그런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꿈꾸게 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나이가 제법 있었기에 하루빨리 자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모든 동화나 영화 속 주인공들의 결말이 그렇듯 저는 결혼하면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실은 달랐어요. 신혼 때부터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편모 가정에 대학도 못 나온 별 볼 일 없는 여자란 게 그 이유였죠.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구박하셨는데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게 좋은 구실이 됐죠. 우리 형식이가 어떤 아들인데 김씨지만 3대 독자야, 3대 독자. 근데 너같이 하자 있는 년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알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노력으로 되는 일이야? 분명 너랑 네 년집이 남자 잡아먹는 팔자인 거야. 그러니까 네 애비도 진작에 죽고 없지. 아휴, 애초에 너같이 모자란 년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기회만 나면 그렇게 저를 들들 볶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푹 쉬며 제게 타박을 주는 게 일상이었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요. 혼자 살고 있는 저희 친정 엄마까지 욕할 때마다 너무 속상했네요.
어머님, 저를 욕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저희 친정엄마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애원도 해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자기에게 대든다면서 더 길길이 날뛰셨죠. 아니, 내가 못할 말했니? 시애미가 얘기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 감히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옛날 같았으면 너같이 애 못 낳는 며느린 진작에 소방 맞았어. 알아? 며느리는 시집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황장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시절엔 그런 병명을 알지도 못했고 설사 알았다 해도 뭐 어쩌겠어요. 맞설 수도 없고 그냥 참는 수밖엔 도리가 없었죠. 남편의 태도 역시 실망스러웠어요. 결혼 전엔 든든한 울타리처럼 저를 지켜주던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선 꼼짝도 못하더군요. 남편이 말도 못할 효자였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아이 문제로 제게 면박을 주던 바로 그때 남편이 부엌 식탁에서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제발 저 대신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랬죠. 하지만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국만 휘저을 뿐이었네요. 서러운 마음에 절로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어머님, 저도 아기 갖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치만 아이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눈물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웃으며 혀를 찼죠. 아이고, 이게 어디 여시처럼 눈물을 흘려?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너 쥐잡듯이 잡는 줄 알겠다. 네가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데? 언제 우리 아들 밥일 힘쓰라고 보약 한제를 지어줘봤냐? 상다리 부러져라 밥을 차려줘봤냐?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기만 하는 주제 어디 뚫린 입이라고. 시어머니의 타박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과 시부모님 아침을 차리고요. 온 집안을 쓸고 닦았어요. 명절 때도 제사 음식부터 뒷정리까지 홀로 도맡아 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니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혔죠.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저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 집안일은 손도 까딱 안 하시잖아요. 물 한 잔 드실 때도 저를 찾으시면서 제가 편하게 놀고 먹는 걸로 보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당신 그만해!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할 땐 잠자코 있던 양반이 자기 어머니한테 항변 한 번 했다고 바로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남편 앞으로 달려가 따졌어요. 뭐? 대든다고? 당신 지금까지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있었던 거야? 그건 어른으로서 걱정되니까 한 말이지. 당신이 애를 못 낳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애 못 낳는 여잔 그런 막말 들어도 싸다 이거야?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과장 좀 하지 마. 어른이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냥 내내 하고 새겨들으면 될 일을 가지고 어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대들긴 대들어. 내가 언제 어머님한테 대들었어. 그저 억울해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그게 대든 거야. 됐고 앞으로는 어머니 앞에서 언성 높이지 마. 알겠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나무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일순 맥이 탁 풀렸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 맞는 건지, 결혼 전 절 보며 다정하게 웃던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너무 허무하더군요. 모든 사랑은 다 변하고 마는 걸까? 아버지도 처음엔 엄마에게 다정했다가 결혼 후에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 싸울 힘조차 나지 않았어요.
저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요. 어린 시절처럼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네요. 남편은 끝내 절 달래주지 않았죠. 언젠가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를 실망시키는 게 너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네요. 변해버린 남편도 실망스러웠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혼을 결심할 쯤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것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뛸 듯이 기뻐했네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죠. 거 봐라. 내가 너 언젠간 해낼 줄 알았다니까. 진작에 손주 하나 안겨줄 것이지 왜 그리 사람의 간장을 녹였어. 남편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 수 있게 노력할게. 남편의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한동안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덕분에 아들이 태어난 뒤 제 결혼 생활은 한동안 평온했어요. 물론 남편이 일에 바빠 독방 육아를 해야 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집안 살림에서 해방되었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예전만큼 악독하게 괴롭히진 않았죠.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만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러 다녔죠. 하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더군요. 한두 번 거절당할 때까진 그래도 다시 힘을 내보려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마다 힘든 시기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무기력이 점점 분노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들. 어딘 경력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어딘 경력이 너무 없다고 그러고 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라는 거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들 아니면 굶어 죽을 줄 알아? 언젠가부터 남편은 이력서를 내는 것도 포기하고요. 매일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쌓여가는 빈 소주병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그런 남편을 걱정하며 제 취업을 도와보려 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죠.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한다는 놈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냐? 네가 이러면 어떡해? 애까지 있는 놈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성가시게 굴지 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 버럭 화를 내면 결국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곤 저더러 남편을 잘 다독여 보라는 둥, 빨리 취업시키라는 둥 달달 볶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오죽 속상하면 그럴까 싶어 나름 위로도 해보고 힘내라며 보약도 지어 먹이고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 진심을 잔인하게 짓밟기 바빴어요. 옆에 다가가기만 해도 소리를 질렀고요. 밥을 차려줘도 쳐다도 안 봤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실직한 지 2년 차쯤 됐을 때였는데요. 그날도 애를 재우고 밖으로 나왔더니 남편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또 술에 취해 잠든 거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을 깨우며 소리쳤죠. 여보 일어나봐.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마시면서 살 거야? 그러자 남편이 개슴츠레하게 눈을 뜬 것도 잠시, 이내 짜증난다는 듯이 손을 뻗어 제 뺨을 때렸어요. 닥쳐! 이게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던 아버지가 말이죠. 술에 취해 밥상을 엎어버리던 모습도, 엄마를 향해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던 얼굴도,
남편의 얼굴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네요.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돈도 집도 보석도 그저 아들만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었죠. 저희 아들을 저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밑에서 비참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네요. 친정으로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거기라면 남편이 금세 찾아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근처 찜질방에서 며칠을 지냈는데요. 그러는 동안 남편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죠. 처음엔 윽박지르는 전화였어요.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와! 애 데리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하지만 제가 끝까지 받지 않자 점점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술 먹고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제발 돌아와줘.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 나약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끝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식당 설거지 일을 하려고 해도 애가 있으니 받아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가져온 돈만 까먹으면서 몇 주를 찜질방만 전전했을까요?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마, 아범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렴, 응? 이번엔 너희 시아버지 퇴직금으로 PC방 하나 차려주기로 했어. 술도 끊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재차 말을 이었어요. 너도 진짜로 영재 애비 없이 키울 생각은 아니지? 아서라,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운다고? 애한텐 아빠가 있어야 돼. 너도 애비 없이 자라서 알잖니? 영재를 너랑 똑같은 신세로 만들 거야? 그쯤에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것도 한계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싶었어요. 아들을 저처럼 키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라. 나 당신 사랑해서 돌아온 거 아니야. 우리 영재 때문에. 영재 아빠 없이 크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온 거지. 그럼 알지 알아. 영재한테 진짜 좋은 아빠가 될게. 걱정하지 마.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 믿어볼게. 처음엔 정말 달라진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날부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차린 PC방도 열심히 꾸려나갔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가게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제가 말리면 오히려 역정을 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그깟 술 하나 마음껏 못 마셔? 내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처럼 술 먹고 당신 때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전적이 있잖아. 당신 옛날에 술 먹고 내 뺨 때린 거 기억 안 나? 그건 딱 한 번 그런 거잖아. 실수였다고. 실수고 뭐고 약속했잖아. 다시는 술 입에도 안 대겠다고. 그만 좀 해.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술이란 게 대체 뭔지. 남편은 저랑 아무리 싸워도 좀처럼 술을 끊지 못했어요. 결국 저도 포기하고 그런 남편의 음주 생활을 모른 척 했죠. 어쨌든 적어도 술을 먹고 저를 때린다거나 아들에게 함부로 구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을 재우고 혼자 밀린 집안일을 해치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2번 연달아 전화가 오기에 결국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게 영옥 씨 따님 되는 분 맞으시죠? 맞는데 누구세요? 웬 남자가 대뜸 저희 엄마 이름을 꺼내기에 긴장했는데요.
세상에, 그 남자의 정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저희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만나는 사람이라니 저희 엄마랑 사귄다는 말씀이세요? 네, 역시 영욱 씨가 얘기 안 했나 보네요. 뭐 이해합니다. 아직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놀란 것도 잠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됐는데 뭐 엄마한테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늘 혼자던 엄마가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네. 근데 저한테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저기 그게 실은 오지랖인 줄은 아는데 이 따님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영옥 씨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네?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다뇨? 어디가 아파서요? 유방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지금 항암 치료 중이고요. 그럴 수가... 엄마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마디도...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런 영옥 씨의 뜻을 존중하려고 했는데 요즘 영옥 씨가 항암 치료받으면서 너무 힘들어해서 말입니다. 이 따님분이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엄마 있는 병원이 지금 어디죠? 바로 갈게요.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가는 길,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엄마가 암이라니, 그것도 벌써 수술까지 마쳤다니. 그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했다는 걸 아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대체 얼마나 혼자서 아프고 힘들었을까? 병원에 도착하니 침대에 누운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죠. 엄마는 제가 병실에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승미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엄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전 한 걸음에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았죠. 엄마 유방암 때문에 수술했다며? 왜 이제야 말해줬어? 엄마 아픈 거, 수술까지 한 거 왜 나한테 숨겼어? 엄마는 당황한 듯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심각한 거 아니야. 초기라서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 낫는 그런 거야. 근데 괜히 암이라고 하면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안 그래도 너 살기 바쁠 텐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 아픈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엄마. 그래, 엄마가 미안해. 전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도 그런 저를 다독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죠.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엄마를 찾아갔는데요. 아무래도 자주 가긴 어려웠어요. 아들도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였고 집안일도 도맡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엄마 옆엔 만나는 그분이 계셔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됐어요. 그분이 마치 남편처럼 살뜰하게 저희 엄마를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엄마 먹을 거라도 잘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부쩍 살이 내리고 수척해져서요.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자마자 마트에서 한우 사고를 사서 엄마한테 보냈어요. 맘 같아선 비싼 걸로 보내고 싶었는데요. 그쯤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크게 줄어서 망설이다 5만 원짜리로 했네요. 남편도 그 정도쯤은 이해해 주리라고 여겼죠. 며칠 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승미야, 네가 보낸 사골 너무 잘 먹었다. 국물 진하게 우려서 한 그릇 떠먹었더니 힘이 좀 나는 것 같네. 진짜? 엄마 입맛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고맙다, 내 딸. 네가 보내준 거라 그런지 더 든든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걸로 엄마가 너무 감격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다음엔 더 좋은 걸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순간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이 말을 붙여왔어요. 뭐? 사골? 당신 장모님한테 사골 보냈어?
순간 아차 싶었어요. 사고를 사고 남편한테 말한다는 게 그만 정신이 없어 깜빡하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서 얼른 입을 열었죠. 아, 그게 엄마가 암 수술 받고 몸이 많이 허해지신 것 같아서 사골 좀 사다가 보내드렸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5만 원짜리. 뭐? 5만 원? 5만 원이 무슨 땅 파면 나오냐? 인연이 어디 하늘 같은 서방 돈을 빼돌려? 근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일까요? 제 예상보다 더 크게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더군요. 아니, 겨우 5만 원 갖고 왜 그래 당신? 우리 엄마 암이었잖아. 근데 5만 원도 못 써?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네 년이 언제 결혼하고 자기 손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있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죠.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내가 뭐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도 맘 같아서 나가서 돈 벌고 싶어. 떳떳하게 내 돈으로 우리 엄마 더 좋은 거 해주고 싶다고. 근데 영재 키우랴,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참나, 핑계도 좋다. 야, 누가 보면 뭐 아주 대단한 일 하시는 줄 알겠어? 우리나라 주부들 다 너처럼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도 알바 같은 거 잘만 해. 본인이 게을러 빠진 걸 가지고 핑계대지 마. 뭐? 핑계라고? 당신이 언제 집에서 영재 목욕이라도 시켜줘 봤어? 자기 손으로 물이라도 한 잔 떠먹어 봤냐고? 이게 보자니까 진짜.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손을 뻗었어요. 일순 눈앞에 별이 반짝였죠. 맞아요. 남편이 또다시 제게 손찌검을 한 거예요. 저는 충격으로 덜덜 떨며 그런 남편을 바라봤죠. 당신 나 또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어쩔래? 내 돈이나 축내는 기생충은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사라지라고! 급기야 남편은 제게 축객령을 내렸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그런 남편을 바라봤죠. 아픈 장모한테 5만 원짜리 사골 하나 보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아무리 술이 들어갔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번 돈을 쓸모없는 데 썼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저는 아들을 안고 쫓겨나듯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욕설을 퍼부었죠. 인연이 하늘 같은 서방 덕에 먹고 살면서 어디서 감히 반항질이야. 다신 들어올 생각하지 마. 무슨 정신으로 그 집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길 한가운데 넋을 놓고 서 있더군요. 고민하다 일단 친정으로 향했어요. 찜질방은 다신 가고 싶지 않았고 결국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계속 걷고 또 걷다가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죠. 아니 승미야, 너 어쩐 일이야? 영재까지 데리고. 엄마 나 어떡해? 엄마를 보면 그냥 놀러왔다고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다 쏟아냈죠. 엄마는 그저 묵묵히 저를 끌어안고 다독여 주셨네요. 그래, 잘 왔다 내 새끼. 엄마 네가 그런 취급받으면서 사는 줄도 모르고. 처음엔 정신이 없어서 엄마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엄마가 만나는 그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퇴원 후 줄곧 함께 살면서 보살펴주고 있었다 하더군요. 어색하게 엄마의 애인과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승리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혼할 거야, 엄마. 두 번 다시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가. 저는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잠자코 있던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이혼하는 건 그놈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뜻밖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법을 좀 아는데 애초에 이혼이라는 게 경제활동을 하는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승미 씨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양육권이나 친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딱히 아무 애정이 없었지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큰 시부모님은 달랐으니까요. 제 얼굴이 창백해지자 엄마의 애인분이 제 손을 잡더군요. 승미 씨만 괜찮다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옥 씨 딸이니까 남녀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염치 없게도 그분의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죠.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시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그럼 일단 승미 씨 남편놈 뒤를 좀 캐봐야 될 것 같은데 그놈 신상 명세 아는 대로 다 말해줄래요? 알고 보니 엄마의 애인분은 그 지역에서 꽤나 알아주는 부자였어요. 갖고 있는 건물이며 땅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는 남편에 대해 아는 대로 그분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옛날부터 이용했다는 흥신소에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약 2주 뒤 나온 조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 남편이 저 모르게 가게 알바생과 바람이 났더군요. 술을 좋아하고 폭력적이긴 해도 여자 문제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설마 외도를 하고 있었을 줄이야. 심지어 저를 쫓아낸 뒤 바로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쩐지 갑자기 사골 5만 원어치 산 거 가지고 말도 안 되게 화를 낸다 싶더라니만 그걸 핑계로 저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들이려 했던 거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는데요. 흥신소 직원이 내민 서류 속에는 남편의 외도 행적이 담긴 적나라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남편과 가게 알바생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 가게가 끝난 늦은 밤에 함께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때리고 무시하고 욕하던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절 내쫓을 계획을 짜고 있었다니. 하지만 언제까지 충격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은 지는 오래였고 남은 감정은 증오뿐이었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죠. 저는 바로 엄마 애인분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죠. 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으로 걸 수 있는 소송도 전부 다 걸었네요. 남편도 뒤늦게 소장을 받아봤나 보죠? 제가 집을 나간 이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정집 앞으로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날 고소해?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되는 걸 가지고 꼭 이렇게 일을 키워야겠어? 그 뻔뻔한 모습에 절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당신 바람 피웠잖아. 가게 알바생이랑. 걘 당신이랑 헤어지고 만난 거야. 깨끗한 사이라고. 깨끗한 사이 좋아하시네.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보자.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로 던졌어요. 뒤늦게 사진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뭐야? 당신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미쳤어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내가 그동안 너랑 네 엄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아직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지. 이혼 소송은 겨우 시작일 뿐이야. 각오하라고. 제 말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허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엄마 애인분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파멸시킬 만반의 준비 중이었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남편의 가게 앞에 똑같은 PC방을 차렸어요. 남편 가게보다 훨씬 시설은 좋은데 요금은 그 절반이었죠. 자연스레 손님들은 저희 가게로 몰렸고요. 남편 가게는 텅 비어 파리만 날리게 됐네요. 분노한 남편이 상도덕을 따지려고 저희 가게로 찾아왔는데요. 카운터석에 앉아있는 저를 보곤 기겁을 하더군요. 뭐야? 당신
당신 여기 왜 있어? 왜 여기 있긴? 내가 이 가게 사장인데? 뭐? 당신이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큰 PC방을 차렸다는 거야? 몰랐어? 우리 엄마 곧 재혼하는 거? 그분이 엄청 부자거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듣고는 아주 펄펄 뛰셨어. 당신 죽여놓겠다고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시고.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싸움에 왜 애먼 사람을 끌어들여? 누굴 끌어들이든 그건 내 마음이지. 억울하면 너도 너네 부모 끌어들여. 아, 네 애미애비 이제 가진 거 땡전 한 푼 없지? 네 PC방 차려준다고 전 재산 다 털어넣었잖아. 뭐? 네 애미애비? 네 애미애비. 이제 이혼하는데 그럼 내가 계속 어머님 아버님하고 존칭할 줄 알았니? 그렇게 막대먹은 인간들한테? 이게 진짜 어디 하늘 같은 시부모한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흥분한 남편이 또다시 제게 손을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전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 애인분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미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준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제게 손을 뻗자 한쪽에 그림자처럼 서있던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왔고요. 바로 남편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네요. 뭐야 이거 놔! 당신들 대체 누구야? 누구긴 나 지켜주는 보디가드들이지. 넌 이제 내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려.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것 좀 풀어주라. 내가 다 잘못했다고. 도저히 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남편이 뒤늦게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더군요. 그뿐인가요? 순식간에 신세가 역전된 걸 알았는지 갑자기 제게 이혼을 물으자 하더군요. 나 걔 진지하게 만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걔가 먼저 꼬셔서 흔들린 것뿐이라고.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냥 우리 옛날 일은 다 잊고 다시 합치자. 당신도 나 많이 그리웠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에 놀아날 만큼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남편에게 다가갔고요.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렸죠. 내가 미쳤냐? 너같이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놈한테 다시 돌아가게? 됐고, 앞으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법정에서 보긴 봐야겠구나. 네 몰락의 순간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테니까 말이야. 이후 저는 남편의 복수에 박차를 가했어요. 남편은 결국 PC방을 접었고요. 이혼 소송에서도 완전히 패배했죠. 그나마 남아있던 돈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다 저한테 줘야 했고요. 아이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다 가져왔네요. 이제 남편에게 남은 건 PC방을 접으면서 생긴 어마어마한 빚뿐이었죠. 상간녀도 결국 그런 남편을 떠났어요. 저한테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뜯기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갔죠. 이후 남편은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막노동이라도 해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하긴커녕 허구한 날 집에서 술만 퍼마시며 살고 있다 하대요. 간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시름시름 앓다 결국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요. 시어머니 혼자 그런 남편을 부양하느라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아요. 다 자업자득이니까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PC방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두둑히 받고 넘겨줬고요. 지금은 자격증을 따서 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쏠쏠하니 나쁘지 않아요. 아들도 큰 말썽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고 있답니다. 엄마도 그분과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시고요. 엄마는 제가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시길 바랬는데 글쎄요. 전 남편한테 너무 대여서일까요? 전 다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능력과 돈만 있다면 돌싱의 삶도 그리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과 살 때 오히려 더 외로웠거든요.
제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과 한 입을 덮고 잔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지지. 지금 현재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 밥벌이 잘하고 있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더 바랄 게 없어요. 썰밤 가족분들도 제 싱글 라이프 응원해 주실 거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